자, 전 영상에서 두 가지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상대성 원리하고 광속 불변의 원리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동시성 불일치,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이렇게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동시성 불일치입니다. 자, 동시성 불일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같은 공간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난 어떤 그 일들을 이제 사건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사건. 그래서 한 관찰자에게서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두 가지가 어떤 동시에 일어난 상황인데 이제 다른 관찰자에게는 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뭐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동시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딴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자, 그러면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가의 경우는 움직이는 기차라고 할까요? 기차? 자, 어떤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지금 같이 기차와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이 사람을 S'이라고 하겠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 선생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밖에 서 있는 사람, 요 S, 나는 서 있는 사람, S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둘의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서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가운데 기차의 중앙에 빛을 발사할 수 있는 전구, 광원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동시에 양쪽으로 빛이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때 양쪽 끝에 요 A와 B 부분에 빛을 검출할 수 있는 빛 검출기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빛이 도달하면 뭔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A로 향하는 빛과 B로 향하는 빛 중에서 누가 더 먼저 도착할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도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먼저 S', 즉 기차와 함께 움직이는 요 S' 입장에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운동하는 S''이 보았을 때 기차 양쪽으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일단 속력은 얼마일까요? 자, 이쪽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하고 왼쪽으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전부 다 빛의 속력시 30만 km/s로 보일 겁니다. 왜냐면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가정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S''이 보았을 때 빛은 광센서 A와 B에 동시에 도달할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버스, 내가 버스를 탔어. 버스에 가운데 서 있어 보세요. 가운데 서서 양쪽으로 빛이 발사된다고 혼자 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버스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버스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버스 안에 있는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버스 중앙에서 봤을 때 버스 앞쪽과 버스 뒤쪽의 거리는 어떨까요? 변함이 없겠죠? 버스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S''이 봤을 때는 여기서 빛이 이동한 거리, A까지 이동한 거리나 여기서 B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나 똑같습니다. 자, 아까 빛의 속력이 어떻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죠? 오른쪽으로 빛의 속력 C, 왼쪽으로 빛의 속력 C, 그리고 오른쪽 B까지의 거리와 왼쪽 A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와 B에 동시에 도달하게 보입니다. 동시에. 누구의 입장에서? S', 즉 움직이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하나 전제 조건은 이때 이 기차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빠른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0.8c라고 해볼까요? 0.8c.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엔 나의 입장입니다. 나. 자, S의 입장. S의 입장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빛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잘 보세요. 자, 빛이 여기서 발사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A와 B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면 얘는 V, 즉 0.8c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 얘가 빛의 속력에 가깝기 때문에 A가 출발하고 빛이 요 정도 왔을 때, 물론 빛은 매우 빠릅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이제 돌 정도로. 하지만 얘도 빛의 속력만큼 빠르니까 빛이 한 요 정도 올 때 열차가 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열차가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A가 여기 있을 거고 B가 여기까지 갔겠죠. 빛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A까지 가는 동안 A는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B는 계속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A를 향해 왼쪽으로 이동하는 빛, 그리고 B를 향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빛, 요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A까지 가는 빛은 거리가 짧습니다. 누구보다? B까지 가는 빛보다 A까지 가는 빛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S가 봤을 때 누가 먼저 빛이 도착하게 되냐면 A가 먼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B가 나중에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면에 정지해 있는 S가 보았을 때 기차 양쪽으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 역시 C로 같다. 어디로 움직이든지 빛의 속력은 C로 같고, 단 S가 보았을 때 빛은 광센서 A와 B에 동시에 도달하느냐?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 요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빛이 기차가 이러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든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이동한 거리는 똑같고 빛의 속력도 C로 똑같고, 그러면 동시에 도달하는 건데, 자,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빛이 여기서 시작하고 출발하면서 양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 A가 여기가 이제 아까 A였죠. 여기가 B였고, 자, A가 점점점 다가가고 B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A가 먼저 이렇게 도달하고 나중에 얘가 B를 쫓아가서 나중에 B에 이렇게 도달을 하는 겁니다. 즉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건, 그러니까 기차의 중앙에서 빛이 발사돼서 양쪽 벽에까지 가는 동일한 사건인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동시에 도달하지만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동시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동시성 불일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 자, 두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는 시간지연이에요. 시간지연. 자, 시간 팽창이라고도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시간지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 먼저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관찰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야 됩니다. 관찰자. 정지 관찰자하고 그다음에 운동 관찰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정지 관찰자고 누가 운동 관찰자인가? 누가 정지하고 누가 운동하고 있느냐?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 정지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기준. 내가 기준이면 내가 정지. 뭐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운동하는 관찰자가 되겠죠. 자, 이때 이 운동하는 관찰자가 시간을 측정함. 이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겁니다. 느리게 간다. 운동 관찰자의 시간이 느리게, 정지 관찰자의 시간은 빠르게. 이게 바로 시간 지연에 대한 결론이에요. 시간 지연. 자,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볼 때 상대방, 즉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인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차 안에 탄 관찰자가 이제 기차 안에 탄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예요. 운동하는 관찰자.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면 밖에 정지한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정지 관찰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사람이 바로 운동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기차와 함께 움직이는. 자, 운동 관찰자는 이제 어떻게 시간을 측정할 거냐면, 자, 빛이 여기서 발사가 됩니다. 이렇게 발사가 되면, 여기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제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반사가 돼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t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아까 처음에 정지 관찰자의 시간을 t, 그리고 s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 운동 관찰자의 시간을 t 프라임, 그리고 s 프라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요 거리를 이제 L0라고 할게요. L0.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시간 t 프라임으로 표현은 돼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아예 그냥 표현을 해봅시다. 2L0는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c 곱하기 t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c 곱하기 t 프라임. 요거는 길이 수축할 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냥 이렇게 놔둡시다. 요게 좋겠네요. 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자, t 프라임이라는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그러니까 빛의 속력 c분의 이동거리 2L0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밖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빛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차가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빛이 이동한 거리가 여기를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꼭대기 천장에 갈 때까지를 L이라고 한다면 다시 내려올 때 거리가 L이 되겠죠. 총 이동한 거리가 2L이 되는 거예요. 2L.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 S가 측정한 시간은 T C분의 2L이 되겠죠. C분의 2L.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 자,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인 T 프라임은 빛의 속력 C분의 2L0. 여기서 L0는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L0입니다. 자,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t는 c분의 2l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시간의 크기가 서로 우리가 비교가 되죠. 자, 왜냐면 L0보다는 L이 더 길기 때문에, L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봤을 때 T가 T 프라임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T가 T 프라임보다 크다. 자, 여기를 이제 조금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T가 T 프라임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숫자로 대입을 할게요, 숫자. 얘가 만약에 5다, 5초. 그리고 얘가 2초다, 2초. 그러면 이 T가 뭐냐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5초이고,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2초이다. 즉, 동일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S 프라임 봤을 때, 위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마찬가지, S가 봤을 때, 위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요 걸린 시간이 각각 5초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초가 걸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간이 느리게 간 걸까? 시간이 느리게 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거 화면이 잘 못 잡겠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정지 관찰자는 5초 동안 가는 거야. 5초. 1, 2, 3, 4, 5 이렇게. 자, 그런데 운동 관찰자는 2초 동안 가는 거야. 1, 2 이렇게. 자, 다시 똑같은 요 길이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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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 거랑 똑같은 크기를 두 번 나눠서 똑딱 똑딱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 표현을, 요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초가 느리게 가는 거죠. 2초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5초가 지나버린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2초가 지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지금 느리게 시간이 가고 있는 거야. 2초 지난 게 느리게 시간이 가고 있는 거지. 2초 지난 게. 그래서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느리게.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하는 게 시간지연입니다. 시간지연. 자, 이게 느리게 간다는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느리게 간다. 그러니까 1초라는 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5초 같은 경우는 1초가 똑딱 똑딱 이렇게 간다면 2초로 측정된 거는 뭐냐면 시간이 똑딱 똑딱 이렇게 돼야지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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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초인 이 간격하고 똑딱 똑딱 이렇게 두 번 2초 동안의 요 간격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2초가 느리게 가는 거죠. 1초가 이게 1초의 개념이 조금 길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LE, 즉 S가 측정한 빛의 이동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 즉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보다 값이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요 운동 관찰자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간다. 요 느리게 간다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시간이 크다라는 개념하고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7초 지난 거와 3초 지난 걸 비교했을 때 누가 시간이 느리게 가냐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물리학 시간이야. 내가 한참 공부했어. 딱 시간을 봤는데 40분이 지났어. 그리고 내가 한참 똑같은 상황이야. 공부를 했어. 딱 시간을 봤는데 10분 지났어. 시간이 안 가고 있는 거.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10분 지난 사람이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길이 수축. 자, 두 번째입니다. 길이 수축.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는 물체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 이거는 당연히 시간 지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시간이 똑같지 않은데 누구한테는 시간이 길고 누구한테는 시간이 짧게 되는데 똑같은 길이를 측정할 때 길이가 같게 측정되지 않겠죠. 왜냐면 우리가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인다면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근데 시간이 다르니까 속도가 똑같아도 시간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거리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유 길이라고 했네요.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 길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외부에서 본 기차의 운동. 우리가 어디를 측정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려고 그래요. 요 막대의 길이를. 그럼 이 막대 입장에서 봤을 때 S가 이렇게 있고 S''이 움직이니까 요 막대가 봤을 때 누가 정지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S가 지금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얘가 정지 관찰자, 얘가 운동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S''이. 자,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되는데 아까 이제 여기서는 시간이라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길이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지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 길이를 L0라고 한다면 L0는 얘가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V라는 속력으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거야. 얼마 동안 갈 거냐면 아까 정지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T였죠? T초 그리고 V 이렇게 TV네. TV 이렇게 VT. 자, 그리고 넘겨서 그러면 기차 내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차 내부에서 봤을 때는 자, 이 사람이 본인이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이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막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S도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냐면 내가 V로 아까 여기서 보면 얘가 V로 움직이니까
이번엔 얘가 V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V라는 속도로 여기 막대 B가 올 때까지 A에서 출발해서 B가 V의 속도로 지나갈 때까지 이 S'이 측정한 시간, 즉 S'이 측정한 시간은 아까 T'이었죠. 그래서 얘가 측정한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T' 곱하기 역시 마찬가지 속도 V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식 기억하시고 앞에 거 다시 따오겠습니다. 앞에 거. 자, 여기 요거 오려두기. 자, 여기다가 복사. 자, 해놓으면 지금 요게 바로 정지향 관찰자가 측정한 거리, 길이. 그 다음에 얘가 운동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T 비교했을 때 T가 T'보다 컸죠? T가 T'보다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0와 L'을 비교해보면 L0가 L'보다 크다. 즉 정지향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보다 운동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가 어떻게 됐다? 짧다. 길이가 수축됐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두 번째 바로 길이 수축이 되는 겁니다. 길이 수축. 그래서 길이 수축이란 마찬가지 시간 지연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지향 관찰자하고 정관이라고 쓸게요. 정지향 관찰자, 운동 관찰자, 운관. 자, 이때 요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가 정지향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보다 어떻게 짧게 길이 수축, 짧게 측정된다. 라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쉽게.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면 정지 관찰자와 운동 관찰자를 여러분들이 찾고 운동 관찰자의 시간이 느리게 가면서 운동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가 짧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짧게.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나요? 자, 이때 하나만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이제 지구고 좀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지구를 이렇게 지구, 이렇게 달, 얘가 지구, 달 일이 있고 보통 여기에 이제 다른 행성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A. 그리고 얘가 움직여. 우주선 B. 물론 우주선에도 사람이 있고 이렇게 V의 속도로 움직인다. 빛의 속력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이 어떻게 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A가 봤을 때 B의 시간. 그러면 A가 기준이니까 A가 정지, B가 움직이는 사람. 그럼 B의 시간이 어떻게 간다? 느리게 간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B가 본 그럼 A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B가 본 A의 시간은 B가 봤을 때는 B가 기준, 그러니까 B가 정지. 오히려 A가 왼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B가 측정했을 때 A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잘 이해했나요? 자, A가 기준일 때는 B가 움직이니까 B가 느리게 가고 B가 기준일 때는 A가 움직이니까 A가 느리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누가 느리게 가는 건가요? 누가 느리게 가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준이면 움직이는 사람이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지금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이 거리 입장에서 보면 정지향 관찰자는 얘가 정지향 관찰자가 되겠죠. 왜냐면 요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면 얘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A가 측정한 길이보다 B가 움직이는 관찰자니까 B가 측정한 길이가 짧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짧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우주선의 길이에요. 우주선의 길이. 이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B가 측정했을 때랑 A가 측정했을 때랑은 또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주선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주선이. 그럼 우주선이 기준이 되려면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요 B가 정지 관찰자가 되는 거겠죠. 우주선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얘 우주선이 V로 움직이니까 B도 같이 V로 움직이면 둘 다 V로 움직이니까 정지 상태가 되는 거고, 우주선 입장에서 A를 보면 A가 왼쪽으로 V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주선의 길이를 재는 그 상황이 되면 B가 정지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측정한 길이보다 A가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하게 되면 A가 오히려 운동 관찰자가 되기 때문에 우주선의 길이를 잴 때는, 그래서 A가 잰 우주선의 길이는 B가 잰 우주선의 길이보다 짧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짧게. 이거를 좀 일반화시키면, 그래서 보통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짧아지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 왜냐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길이를 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 안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를 밖에서 이 재는 사람은 이 물체 입장에서 보면은 운동 관찰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짧게 측정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자, 그거 관련된 문제가 바로 여기 예제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정지한 관측자가 보았을 때 길이, 폭, 높이 중에서 어떤 값이 줄어드는가. 길이 수축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향으로만. 그래서 자동차의 길이만 줄어들고 폭이나 높이는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 핸드폰이 이렇게 지나가는 빛의 속력으로 지금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 방향이 이렇게면 요 길이는 수축이 되지만 여기는 수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는 이동하는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발생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예제 문제는 선생님이 4월, 6월 모의고사 모의평가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은 아직 진도가 안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에 시험을 봤지만 연력학까지밖에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3학년 물리학원 대비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최소한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던 예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수업을 영상 촬영하니까 대략 한 또 30분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끊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